2교시 수업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 이어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렸던 오답을 선택한 그 경우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면 다음 중 ww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컴퓨터 이름을 www라고 이제 그 웹페이지는 그렇게 짓긴 하지만 그 사실은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의 컨소시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3C라는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서 주로 이제 HTTP와 프로토콜을 활용하는 주로 이제 그 HTML 그 다음에 CSS에 대한 표준을 전 세계적인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 이제 그 제안하는 그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대한 설명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www 서비스는 문자 기반의 방식을 이제 보다 멀티미디어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고, 하이퍼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는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죠. HTML을 작성을 해서, 하이퍼텍스트라는 게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HTTP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약간 좀 그 글씨가 좀 이제 그 부분에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보면 웹페이지라고 하는 건 서버에서 나에게 접속한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웹브라우저,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가지고 정보를 검색한다 라는 말이 맞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을 보면 그 멀티미디어 정보의 송수신 에러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토콜은 이제 다른 프로토콜이고, 다른 이제 그 에러 제어 프로토콜이 또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 SMTP 프로토콜은 심플 메시지 트랜스퍼 프로토콜로서 이건 이메일을 보낼 때, 그 다음에 POP3 프로토콜,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 둘 다 이메일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거나 하는 거고, 에러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토콜은 또 다른 뭐 REST라든지 SOAP라든지 다른 프로토콜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지막이 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그 22번을 보면 요즘 이제 웹표준에서 www와 같은 이제 W3C 컨소시엄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은 레이아웃 설정 방법으로 div와 스팬 태그를 많이 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테이블로 다 구분해가지고 테이블 안에 컨텐츠를 넣는 방법을 썼는데, 요게 이제 모바일 웹이 활성화되면서 좀 이제 자주 안 쓰이고, 그 div 태그를 많이 쓰고, 프레임 태그도 이제 그 테이블 태그와 마찬가지로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 이제 iframe이라고 해서 다른 그 태그로 또 프레임 기능을 설정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div 태그가 디비전 어떤 영역을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열로 영역을 나누는 스팬 태그를 써서 우리가 이제 많은 실습에서도 많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번의 문제죠. 영어 문제가 몇 가지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분산형,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은 분산형 응용 구조로 되어 있고, 각각의 작업이나 이제 작업할 부하들을 어떠한 서비스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서비스 리퀘스트 사이에 분배해서 제공하고 있는 구조. 이건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에요. 보통 중앙 집중형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니까 중앙 집중형에서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들이 여러 개 접속을 해서 이제 그 클라이언트들을 분산형으로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가지고 제공해주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텔넷은 이제 우리가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인데, 클라이언트가 서버를 접속할 때 쓰는 거예요. 파일을 전송할 때는 이제 마지막 보기에는 FTP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텔넷을 접속할 때, 또는 P2P에서도 서버에 접속할 때 이제 텔넷을 쓰는 거고, 이 피어 투 피어라고 하는 거 P2P 모델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랑 이제 다른 개념이죠. 클라이언트도 서버가 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P2P 모델을 이제 쓰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멜론으로 음악을 듣는 게 이제 대표적인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쨌든 데이터를送신하고 수신하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냐, P2P 모델이냐, 이거를 이제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의 대표적인 거는 HTTP죠.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홈페이지가 서버고 그 전국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입자들이 우리 학교 도메인 주소만 알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클라이언트죠. 고객, 서버는 주인,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번 문제는 보면 태그에 대한 그 우리가 모바일 웹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거를 설명을 했죠. 내비게이션 메뉴 만드는 거, 섹션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컨텐츠는 이제 아티클이라는 거 쓰고 오른쪽에 이제 어사이드라는 걸로 또 쓰고. 그래서 그 어떤 각각의 컨텐츠들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티클로 시작해서 아티클로 끝나는 그 안에 이제 주요 컨텐츠 영역을 정의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그 태그들입니다. 그래서 이 태그, 네 가지 태그를 반드시 좀 푸터하고 내가 좀 외워서 좀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이프레임에서 새로운 페이지가 보이도록 하는 게 타겟 속성이죠. 타겟 언더바 블랭크, 타겟 언더바 뭐 셀프. 그래서 이제 href는 하이퍼 레퍼런스에도 그 링크되는 주소를 적는 거고, 소스를 이제 이미지 소스 할 때 쓰는 속성이고, 네임은 이제 앵커 네임, 자체적으로 앵커를 걸 때 네임 앵커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프레임에서나 아니면 하이퍼링크에서나 어떤 새로운 페이지 위치를 지정하는 속성은 다 타겟이에요. 타겟. 그 안에 있는 속성 값들은 언더바 우리가 셀프, 언더바 블랭크, 언더바 페어런트, 언더바 탑 뭐 이 정도로 배웠죠. 새로운 페이지는 언더바 블랭크죠. 그 다음에 이제 32번을 보면 이제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URL 표기 방법은 태그 언어에서 mail2라고 적습니다. mail2. 그래서 여기다 이메일 주소를 적는 거고, href, 앵커 href의 그 주소는 홈페이지 웹사이트 주소는 http로 적고, ftp도 이제 이렇게 적어요. ftp 땡땡 슬래시. 근데 이제 메일이라고는 쓰지 않고, 이거는 이제 사용되는 게 아니고, mail2라고 씁니다. mail2. 그래서 누르면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여기 뒤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그렇죠? 김 뭐 ptu.ac.kr. 그러면 누르면 김고 주소로 이제 그 이메일을 보내는 그 아웃룩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아웃룩, 에이전트 프로그램. 이제 그 윈도우즈를 쓰고 있는 대부분의 그거는 아웃룩이 이제 수행이 되면서 이제 이메일이 구동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33번도 이제 영어와 관련된 문제죠. 이제 이게 정답은 PNG인데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이라 그래서 그 우리 이미지 확장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GIF는 그래피컬 인터페이스 그래피컬 인터체인지 픽처 뭐 이게 F가 정확한지 안 돼요. 바이너리 비트맵 뭐 그런 거고 AVI도 이거죠. 약어가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 JPG 같은 게 조인트 엑스퍼트 그룹죠. 조인트 픽처스 엑스퍼트 그룹 뭐 이런 건데 PNG는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인데 요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실 GIF가 그나마 이제 뭐 선명도를 유지를 하면서 어떠한 그 다운로드나 업로드 할 때 이미지가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걸로 확장자를 많이 썼는데 그 압축하는 기술로 이제 모바일이 되면서 PNG 이게 좀 GIF가 좀 무거워요. 좀 용량이 좀 크고. 근데 이제 PNG라는 걸 이제 나사라는 기관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전혀 그 미항공 우주국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모바일 웹에 활성화가 되면서 선명도도 좋고 사이즈도 작으니까 이제 유선에서도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미지 압축 기술은 요즘 PNG가 일반화가 이제 많이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아직도 JPG나 JPG를 쓰는 압축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PNG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3세대 그래픽 표준이다. 위에 영어를 보면 웹에서 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모든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브라우저는 이제 여기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무료로 쓰는 거죠. 페이턴트 프리. GIF의 어떤 대체로 기술에 대한 개선을. 그래서 이미지나 영상이나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술이 계속 지금 진화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PNG가 많이 쓰고 동영상에서는 또 다른
또 어떤 압축 기술을 쓰고 하는데 이 압축 기술이 그런 거죠. 동일한 선명을 유지하면 선명도를 유지해 주면서 파일 사이즈가 작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기술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핵심적인 그래픽, 그 다음에 비디오. 이제 비디오도 사실은 영상을 빨리 보여주는 테크닉이에요. 기술이. 그래서 그 다양한 압축 기술들이 요즘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연구가 나올 때는 기존의 것보다 파일 사이즈를 작게 하면서 동일한 선명도를 유지할 수 있다.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다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압축 기술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또는 보통은 밑에 있는 JPG 같은 건 조인트 픽처스 엑스퍼트 그룹이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수학적인 어떤 복잡한 이론이 들어가 있어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개념 좀 상식적으로 어떠한 이미지의 확장자가 이렇게 이제 전문가 이름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포터블 네트워크 그래픽이라고 해서 만든 사람이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바이너리 뭐 이렇게 픽처스라고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그래픽 인터체인지 뭐 라고 이름을 지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의미가 또 그 압축 기술의 어떻게 생성됐느냐라고 이제 밝혀주기도 하고, 그 압축 기술을 포함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문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서로 다른 스타일을 적용할 때 이제 클래스 실렉터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렉터가 어트리뷰트 실렉터, 아이디 실렉터, 클래스, 타입 실렉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은 태그라도 이제 요번에는 이제 뭐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경우 클래스로 지정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번 문제 또 이제 앱스토어에 대한 문제예요. 앱스토어. 스마트폰 제조 회사가 자신의 스마트폰 운영 체제를 공개하고 다른 기업들로부터 많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해서 온라인상에서 함께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대표적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요. 앱 마켓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은 쓰지 않는데, 일반인들은 앱 스토어라고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앱 스토어예요. 그렇죠? 요거는 실제 기사 문제 예전에 2년 전에 실기 문제로 나왔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출제를 했는데, 스마트 스토어라는 말은 쓰지 않죠. 요건 이제 이름은 좋긴 하지만, 어쨌든 앱이라는 건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스토어는 가게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갑자기 이제 인기가 있었던 게 앱스토어가 한 몫을 한 거죠. 내가 만든 앱을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제 업로드를 해놓으면 사용자들이 그걸 다운로드 할 때마다 무료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료로 하게 되는 경우는 광고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가는 거고, 유료로 하는 경우는 다운로드 횟수죠. 많은 사람이 다운로드 하면 그 일정액의 지분을 구글에서 이제 개발자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러한 것들로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면서, 요걸로 인해서 창업을 하는 회사들도 갑자기 많이 생겨졌죠. 앱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면서 모바일에서 다양한 앱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좀 이런 어떤 인기가 많았었던 이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41번 문제를 좀 볼게요. 이제 3교시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웹사이트를 어떻게 구축하는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을 해야 되고라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사이트 제작 도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라든지 지난번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워드프레스라든지 이런 걸 뭐 아무거나 하나 이제 사용해서 그 중에 하나 사용해서 만드셔도 되는데, 요 41번 문제는 제가 이제 중간고사 전에 이제 설명을 뒀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자료는 에드모드에 제가 지우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구글 사이트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그 강의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고 좀 미리 좀 이제 만들어 주시길 당부를 드리는데, 구글 사이트 제작도가 두 가지의 도구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떠한 기관에서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는 구글 계정인 경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구글 사이트 제작 도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웹페이지 만들기, 시작 페이지 만들기, 공지사항, 자료실, 목록 만들기. 그 레이아웃은 없어요. 이러한 것들로 간단하게 주로 게시판 형태로 이제 간단한 페이지를 손쉽게 만들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 이걸 가지고서도 우리가 여러 사람하고 정보를 교환하는데 큰 문제는 없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보다 더 확장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글을 계정을 가입하게 되면 왼쪽과는 다른 오른쪽에 있는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뭐 지도, 설문지, 스프레드시트, 캘린더, 구분선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이제 손쉽게 추가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다른 링크로 연결할 때 쓰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버튼이라고 했죠. 버튼을 이제 메뉴를 선택을 해서 버튼 이름을 적고, 그 밑에다가 눌렀을 때 가는 주소, 이제 우리가 anchor hyper reference는 땡땡 HTTP하고 주소를 적는 그 기능이 이제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오른쪽 마우스로 소스 보기를 해서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타이핑 하면서 텍스트 기반의 어떤 HTML이나 CSS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코드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전주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요즘 이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좀 그래서 뭐 최신에 또 이제 많이 이제 적용되는 게 짱고 프레임워크,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이제 플래스크라든지 뭐 어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도구들이. 그래서 이제 요즘 웹사이트 만드는 거는 사실 간단하게 어떠한 컴퓨터를 이제 다루고 있을 줄 아는 사람들도 뭐 그냥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코드나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몰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웹사이트 만드는 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를 그다음에 어떻게 도메인 주소를 할당받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요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웹 마케팅에 또 해당되는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만들 줄 아는 방법도 여러분들 좀 익숙해 놓게 되면 나중에 다양한 분야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코드 보는 방법, 코드 짜는 방법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26일 날 이제 오늘 4교시에서부터 다시 교재에 있는 어떤 코드 보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자바스크립트까지 좀 이해를 하시면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웹사이트의 구조적인 특징이라든지 코드라든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데, 일단 이해를 하고 하는 거를, 코드 보는 방법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특히 웹사이트 개발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워낙이 이제 새로운 이런 도구들을 만들어 놓으면 구글에서 어떠한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어떤 요 도구의 개선을 상당히 빠르게 해줘요. 그렇죠? 새로운 메뉴를 추가를 하고, 특히나 이제 사람들이 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기능, 지도, 설문지,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갖고 있는 스프레드시트,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이제 자료, 그다음에 뭐 워드 자료 이런 거를 손쉽게 끌어올려서 서로 연동해서 수정도 동시에 할 수가 있고, 또 가입자들이 여러 명 들어와서 동시 작업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개선을 이제 개선 웹사이트 제작 도구에서도 연동을 시켜서 개선하는 도구와 관련된 메뉴들을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나갈 거기 때문에 구글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우선 좀 배워서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 뭐 구글 사이트로 제작을 해 주십사 하는 좀 바람이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잠시 후에 3교시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웹사이트를 만드셔도 이제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요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다음에 3교시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구글 사이트 제작 도구를 활용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계정으로 다 하나씩 가입을 해서
새로운 다양한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만들기 전에 어떻게 좀 설계하고 하는 걸 미리 짜서 좀 주제가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중간고사 문제풀이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어떠한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의문이나 아니면 성적에 대해서 궁금한 거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이클래스나 아니면 에드모드 포스트나 저한테 문자나 뭐 이메일이나 전화를 하셔서 그 확인을 오늘 안으로 좀 해주시고 별 이견이 없으면 이걸로 중간고사 성적을 마무리하고 끝내는 걸로 이제 앞으로 이제 한 4, 5주 동안 또 기말고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 정도로 이제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